교정과의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제가 교정과 의사라는 걸 알고 계신 분들한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교정치료 언제 하면 좋아요? 예요. 정말 모든 분들께 그런 질문을 받게 돼서 제가 이런 거를 주제로 해서 강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강의 주제도 정했고요. 보시기에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의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까 봐 잠깐 말씀드리면, 교정과 의사로 올해 23년 차입니다. 교정치료라고 하는 거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흔히 생각하시면 철사, 장치 붙이고 다니는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치아를 움직이는 보철이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그건 아니고요. 교정기를 붙이고 철사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만 생각하셨을 텐데, 단순히 치아가 삐뚤빼뚤하게 되어 있는 거를 그냥 가지런하게 배열만 하는 거를 교정치료로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위턱이 많이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과하게 아래턱이 튀어나오거나 하는 성장의 부조화를 포함시켜서 저희가 교정을 통해서 치아만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 모습 자체도 바꿀 수 있는 게 교정치료입니다. 교정치료는 그 종류를 부정교합이라 그래서 치아가 잘 맞지 않는 상태를 3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윗니 어금니가 아래 어금니보다 뒤에 있어서 적절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준인 1급이라고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구치 어금니가 아래 영구치가 앞에 있고 위에 영구치 어금니가 뒤에 있는 관계가 1급으로 정상교합인데, 위의 치아가 위턱뼈가 발달하게 되면 턱뼈만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치아는 턱뼈 안에 같이 박혀있는 조직이다 보니 윗 어금니도 앞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위의 치아가 아래 치아보다 앞에 있게 되는데, 그거를 2급 부정교합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흔히 일반적으로 주걱턱이라고 얘기하는 아래턱이 많이 자라서 아래 어금니가 위에 어금니보다 많이 앞에 있는 심한 경우를 저희가 3급 부정교합, 이렇게 부정교합을 3가지 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교합의 종류가 어금니 위치에 따라서 1급, 2급, 3급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외에 원인 자체가 뼈의 문제냐, 그 다음에 단지 치아의 문제냐에 따라서 골성 부정교합, 그 다음에 치성 부정교합, 이렇게 저희가 또 분류를 하고 있어요. 골격성 부정교합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아는 턱뼈 안에, 위턱뼈 안에, 아래턱뼈 안에 박혀있는 조직인데, 위턱이 과하게 자라게 되려면 입이 많이 튀어나와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아래턱이 많이 자라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흔히 보신 주걱턱이라고 하는 얼굴 외형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턱뼈의 길이가 성장 속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 외형상 턱이 틀어져 있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를 의학적으로는 비대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턱뼈의 어딘가에 성장 속도의 차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격성, 그 다음에 단지 치아만 삐뚤빼뚤한 거를 치성 부정교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교합들이 생기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환자분이나 왼쪽에 있는 환자분들 보시면 이런 경우들이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대개의 경우가 국수를 앞니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국수를 앞니로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걸 고치고 싶어요. 이렇게 오시거든요. 당연히 이런 부정교합을 치료를 해야 할까요? 그냥 둬도 될까요? 물론 어금니로 씹으면 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정교합은 교정치료를 통해서 해소를 하셔야 합니다. 가끔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검사를 시작을 하면 이거 그냥 두면 괜찮지 않아요? 그냥 놔두면 저절로 좋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냥 두어도 좋아지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그리고 그냥 두어도 좋아지는 경우는 부정교합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문제의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교정치료를 해야 되는 정도라고 한다면 절대 그냥 둔다고 해서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정치료는 기다린다고 해서 좋아지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놔두면 교정치료가 어렵거나 안 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교정치료는 그대로 둔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단지 한 개 치아, 두 개 치아 삐뚤빼뚤한 거 가지런하게 하는 거야 성인이 돼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치아들이 나오는 과정, 아이들인 경우에는 나오는 과정 중에서 다음에 나와야 될 치아의 자리를 먼저 나온 치아가 잡아먹거나 그렇게 되면 다음 치아가 못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못 나오고 구강 내에 막혀있는 치아를 저희가 이어져도 매복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둔다고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아적인 문제가 아니라 위턱뼈가 너무 심하게 자라거나 아래턱뼈가 심하게 자라거나 하는 성장 조절을 해야 되는 환자들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성장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나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 안 돼서 이렇게 성장이 왕성한 시기에 아이들의 골격을 잘 조절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성장 조절을 하게 되면 이제 성인이 됐을 때 흔히 들어보셨던 양악 수술이라고 하는 수술이 요즘 굉장히 보편화가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위턱이든 아래턱이든 과하게 자라서 교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라면 턱의 위치를 수술로 바꿔야지만 되는 경우의 부정교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성장기에 이런 치료를 놓치게 되면 성인이 됐을 때 반드시 수술로만 해소할 수 있는 환자가 되기 때문에 성장기의 평가를 받아서 성장 조절 치료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해질 때까지 그대로 둔다고 해서 저절로 좋아지는 질환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은 현명한 방법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도대체 교정치료는 언제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저한테 와서 많은 분들이 명구치는 그러니까 왜 이제 오셨어요? 가끔 이제 치료 시기를 제가 보기에 제가 판단하기에 조금 늦게 오신 것 같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사람들이 다 연구치는 다 나와야 된다고 다 나와야 교정치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왔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어린 나이에 데리고 오셔가지고 만 3살, 4살 막 이런 애기들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릴수록 교정치료가 잘 된다고 하던데요. 뼈가 물러서 빨리 된다고 하던데요.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어른 된 다음에 뼈가 어느 정도 굳어야 교정치료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찍 교정치료를 하면 나중에 또 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오늘의 주제의 교정치료 언제 할까요에 대한 답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뭐냐면 환자가 100분이면 100분마다 모든 환자분들이 교정치료를 해야 하는 적절한 시기는 모두 다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100분이면 개인마다 얼굴 모양이 다 다르시죠.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키가 부쩍 많이 크는 아이들도 있고 키가 좀 덜 자라는 아이들도 있고 키가 빨리 크는 아이들도 있고 덜 자라는 아이들도 있고 개인마다 성장 속도가 많이 달라요. 얼굴 모양도 다 다르고 성장 속도도 다 다르고 무정교 아까 말씀드렸던 치아의 위치도 다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정과에서 또는 치과에서 교정 치료를 하기 위한 정밀 진단검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단검사를 통해서 아이에게 맞는 교정치료 시기를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엄청 바쁘죠. 학원도 다녀야 되고 지금 뭐 손주를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주변에 아니면 본인이 이제 아이들이 교정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옆집 아이가 5학년 때 교정치료를 시작해서 6학년 때 끝냈으면 우리 아이도 5학년 때 시작해서 6학년 때는 꼭 끝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른데 교정치료를 기계처럼 요 시기에 시작해서 요 시기에 딱 끝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절대 미루면 안 되는 교정치료 그리고 조기에 반드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앞니가 거꾸로 물리는 거예요. 아이들 중에서 혹시 오늘 집에 가서 손주들이나 주변에 윗니가 아랫니를 덮지 못하고 아랫치아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아이들이 눈에 띄신다면 반드시 교정과를 찾아서 치과의사와 상담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셔야 됩니다 라고 알려주셔야 되세요. 보통 앞니가 나오게 되면 그 시기가 만 6세 정도 되는데요. 만 6세에 어금니 영구치가 처음으로 구강 내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치 앞니가 빠지고 영구치 앞니가 올라오게 되는데
그 시기가 교정치료의 반대 교합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과를 찾아서 거꾸로 물리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교정치료에 대한 시작 시기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결코 교정치료를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교정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교정진단검사라고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교정진단검사의 절차에는 엑스레이 사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치아에서 모형검사라고 해서 본을 뜬다라고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치아 모형검사라고 하는 석고 모형 본을 뜨고 석고 모형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로 찰칵찰칵 사진을 찍어서 환자분의 얼굴, 개개의 얼굴을 다 찍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검사를 왜 하는지를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 첫 번째 아이 보시면 여기 뭔가 이상한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이 앞니 연구치 대문이에요. 근데 이 대문이가 구강내로 입안으로 나오지 못하고 코를 뚫고 코를 향한 방향으로 있는 것이 엑스레이 검사상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엑스레이 옆모습 엑스레이를 찍어서 위턱이 발달하고 있는지 아니면 치아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하는 방사능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번째 검사 보시면 정면에서 딱 봐도 아래턱이 왼쪽으로 환자분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보는 방향의 왼쪽으로 아래턱뼈가 많이 틀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칭성을 평가하는 엑스레이입니다. 그래서 뼈가 틀어진 건지 아니면 단지 입술에 근육만 틀어진 건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손 사진을 찍는데 치과에서 왜 손뼈 사진을 찍으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이제 뒤에 가서 이 손뼈 사진을 왜 찍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만으로 6살이라고 하는 나이가 치과 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만 6살이 되면 구강 내 처음으로 영구치 어린 나이 전이라고 하는 치아들이 어린 아이들은 있어요. 6세 전에는. 그러다가 처음으로 평생 써야 될 어금니인 6세의 구치가 어금니가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 이제 그 시기에 하셔야 될 일들이 치과에 가서 파노라마라고 하는 엑스레이 사진이 이런 엑스레이 사진이에요. 전체 치아가 영구치가 싹이 다 있는지, 영구치 싹이 없는 치아는 혹시 없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머리를 거꾸로 들고 있는 치아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오늘 머릿속에 꼭 저장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치과에서 왜 손 사진을 찍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수안보 방사선 검사는 성장의 단계를 평가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 단계를 의학적으로 11단계로 단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 중에서 4단계, 의학적인 4단계에 대한 설명 뒤에서 할 건데요. 그 4단계 시기에 뼈가 아주 왕성하게 1년에 왜 키 10cm씩 아이들 막 ko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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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교정적으로 보시기를 놓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턱뼈를 조절하는 것, 성장을 조절하는 치료가 점점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 단계, 그 다음에 자녀 성장 여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성장판인 손 사진도 꼭 찍어봐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10살짜리 아이의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만으로 10살인 건 똑같은데 아이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알고 계신 것처럼 성장 기간 동안에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성장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똑같이 10살짜리 아이들, 길에 지나다니는 아이들을 두 명을 데리고 와서 남자아이랑 여자아이 손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여기 보이시는 흐릿한 하얀 뼈예요. 혹시 보이시나요? 이 남자아이는 이 뼈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아이는 이 뼈가 나와 있는데 이 뼈가 나온 순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 가속화 시기, 성장 급속화 시기라고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아까 말씀드린 성장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뼈가 나온 게 확인이 되시면 교정치료 시기를 늦추지 말고 지체 없이 하셔야 된다라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치아 모형 검사가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치과 검사를 하다 보면 인상 체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랑말랑한 고무자루 같은 거를 치아 틀에다 넣고 구강 내에 넣어서 치아의 모양을 그대로 인기해내는 방식인데요. 이게 구역질을 하신다든가 해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작업
작업이긴 하지만 교합 분석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 또는 보철물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치아 모형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한 시대에 3차원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디지털 기기로 많은 의료의 영역들이 대체가 되고 있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상 체득 역시 디지털화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장비는 지금 갖춰져 있는데요. 아직까지 시행을 모든 환자분들께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저 알츠네이트 임프레션은 본을 뜨면 인상을 체득하게 되면 10분 내로 모든 작업이 다 끝나게 되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세요. 한 환자가 이 식권 모형을 대체하는 것을 만들어낼 때까지 20분에서 30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 장비가 개발은 되어 있지만 시간상의 제약이 있어서 모든 환자분들이 그냥 카메라로 사진 찍듯이 요 구강 내에다가 요 기계를 대고 찰칵 치아를 하나하나 사진을 쭉 돌아가면서 찍게 되면 본을 뜨지 않아도 이렇게 치아 모형이 그 구강 내가 그대로 그 컴퓨터상에 옮겨지는 작업이 되는 건데요. 아직까지 상용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이것도 곧 이렇게 그 힘들게 본을 뜨는 작업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대가 올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임상사진 검사, 치과에서 교정과에서 이렇게 카메라로 환자분의 얼굴을 개의 얼굴을 다 찍게 되는데 얼굴을 왜 찍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스마일에서 활짝 웃어보세요 하고 사진을 찍는데 가장 어색해하시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웃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잇몸이 얼만큼 보이는지, 치아는 얼만큼 보이는지, 그 다음에 대칭성은 얼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찍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임상사진 검사를 하는데요. 이런 임상사진을 찍게 되면 요즘은 개인정보법 때문에 절대 환자의 사진을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제 아들입니다. 보호자인 제가 동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거 찍습니다. 설명드릴 수 있어요. 교정장치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철성 장치와 고정식 장치 두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꼈다 뺐다 환자분이 이제 빼고 싶을 때 빼고 끼고 싶을 때 끼고 할 수 있는 장치예요. 장점은 빼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안 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고정식 장치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교정기인데요. 환자분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치과에 오셔서 철사를 교체한다든가 공주를 교체한다든가 해서 치아를 어떤 위치에서 원하는 위치까지 이동해가는 장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겉에서 보기에는 교정치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 장치를 입안 쪽에다 붙이고 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설측 교정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혀 쪽에다가 장치를 붙여서 겉으로 보기에는 티가 전혀 나지 않도록 하는 교정 장치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아이들이 교정치료가 언제 필요하냐를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연구치가 나올 공간이 없으면 연구치 나올 수 있도록 공간 만들어줘야 되고요. 치아가 삐뚤삐뚤하거나 겹쳐져 있으면 가지런하게 하기 위해서 교정치료 필요할 거고 유치가 빠져야 될 시기에 빠지질 못하게 되면 연구치가 구강 내로 아까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유치가 제때 빠지지 않고 있는 치아라든가 역으로 공간이 너무 없어도 문제가 되지만 공간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도 치아가 듬성듬성하게 벌어져 있으면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치석이 생긴다든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공간도 재분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과에 가장 많이 오시는 튀어나왔어요, 입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고 이 앞니가 위에 앞니가 앞쪽으로 많이 뻗어져 있는 아이들은요 잘 다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튀어나와 있는 아이들은 어딘가 부딪히면 그 앞니가 충격을 다 흡수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제일 먼저 부딪히니까. 그래서 앞니가 튀어나와 있는 아이들은 앞니가 부러지거나 그러니까 앞니를 부딪히고 다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돌출되어 있는 앞니는 꼭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씹기가 곤란한 경우나 지금 보시면 윗니가 아랫니는 1mm 1mm 정도를 만나게끔 교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가끔 환자분들 중에서 아랫니가 하나도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혹시 내 앞니가 얼만큼 보이는지 이렇게 보시면 앞니가 하나도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은 적절하게 윗니가 아랫니를 덮을 수 있도록 교합 구조를 좀 바꿔주셔야 기능적으로 이게 치아들끼리 만났을 때 잘 씹힐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윗니가 아랫니를 너무 계속 치게 되면 위치아에 혀로 이렇게 만져보시면 볼록한 살이 있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 치아의 앞쪽 부분을 아래치아가 누르게 되면 아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과에 내원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 교정 치료가 필요한 경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물리는 경우나 치아의 중심선이 안 맞는 거 이런 거는 단지 치아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뼈의 문제, 골격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치아만 문제인 거는 교정 치료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뼈가 성장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그거는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대칭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치료 시기를 놓치시게 되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정 치료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의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교정 치료인 매복치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매복치는 일정 시기가 되면 유치가 빠지고 연구치가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나올 시기가 지났는데도 구강 내로 연구치가 나오지 못하고 그 뼈 안에, 턱뼈 안에 그대로 박혀 있는 경우를 의학적으로는 매복치라고 하고요. 매복치의 정의는 뿌리가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으려면 3분의 2 정도가 만들어지면 연구치 뿌리가 3분의 2 정도 만들어지면 입안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뿌리가 3분의 2 이상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구강내를 뚫고 나오지 못하고 턱뼈 안에 그대로 박혀 있는 경우를 매복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복치야말로 절대로 그냥 둔다고 저절로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뭔가 교정적인 부착물을 붙이고 교정적으로 힘을 줘서 치아를 끄집어내야지만이 원하는 위치로 배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복치가 있는 경우는 발견 즉시 교정치료 방법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환자분은 보시는 것처럼 이게 송곳니가 나오질 못하고 구강 내에 매복되어 있었는데 이게 앞니예요. 오른쪽 앞니 대문인데 앞니 대문니의 뿌리를 다 녹여버렸어요. 그러면 이 앞니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배열이 가지런하면 환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몇 살? 6살, 만 6살에 파노라마라고 하는 엑스레이를 치과 가서 한번 꼭 찍어보셔라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엑스레이, 요 파노라마라고 하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매복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환자는 안타깝게도 앞니는 뺐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송곳니를 앞니 자리로 제가 교정을 해서 내렸어요. 그래서 모양은 송곳니지만 거기다가 앞니로 모양을 바꿔서 앞니가 없지 않도록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임시치아를 이렇게 넣어서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여기 치아, 아까 뼈 안에 있던 치아, 송곳니를 앞니 자리로 끌어내려서 치료를 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다른 환자의 케이스인데요. 이번에는 반대쪽 앞니 위에 이가 하나 더 있어요 하고 오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 똑같이 왼쪽 앞니, 이번에는 왼쪽 앞니 뿌리를 다 녹여서 송곳니가 그 자리로 뚫고 나오고 있었던 거죠. 환자분들이 이런 아이도 있어요? 보호자분들이 이럴 수도 있어요? 저한테 맨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이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이 매복치는 결코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질환이 아닙니다. 굉장히 상당히 빈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앞니는 뺄 수밖에 없었고 임시 가치를 하나 넣어드렸고 송곳니에다가 부착물을 붙여서 철사를 이용해서 요 치아를 앞니 자리로 저희가 끌어내려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송곳니예요. 여기 있던 치아 요거를 얘를 빼고 요거를 요 자리로 갖다 놓은 거고요. 송곳니는 앞니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 있기 때문에 그 자리 앞니 자리에 갖다 놓으면 앞니 되게 어색하거든요. 송곳니는 뾰족하니까. 그래서 옆에다가 이 색깔 나는 재료인 레진이라고 하는 재료가 있어요. 그 재료로 앞니 모양처럼 덧붙여서 모양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비록 앞니는 하나 없지만 송곳니를 앞니 자리에 놓음으로 해서 임플란트나 다른 보철 치료하지 않고 교정 치료만으로 본인의 자연치아 상태로 평생 쓰실 수 있으세요. 교정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치아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 다른 환자 케이스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가 3분의 2 정도 만들어져야 매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머리만 있어요. 그런데 이 머리가 옆에 치아, 위로 똑바로 서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옆에 치아 방향으로 머리를 이렇게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대로 뿌리가 이 방향으로 발육을 하게 되면
치아가 이 치아를 건드리거나 아니면 이 치아의 뿌리를 녹이거나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머리만 있더라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머리만 있는 치아를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제가 관찰은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머리 방향을 바꿔서 잘 올렸던 건데 치료 과정을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됐는데 여기 이제 유치는 빼야 되겠죠. 연구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빼고 기다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육이 뿌리가 조금씩 되기 시작했는데 요때보다 뒤에 치아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두면 이 뿌리를 건드릴 거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여기다 잇몸을 열고 철사물을 붙이고 힘을 줄 수 있는 고리를 연결을 한 다음에 머리의 방향을 똑바로 세워준 거죠. 그래서 머리의 방향을 틀어서 스스로 이 치아가 잘 올라올 수 있도록 머리의 방향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는 뿌리가 그 자리에서 자랄 수 있도록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치아를 잘 살릴 수 있었던 경우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가 하나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치과에 내원하셔가지고 꼭 살려서 치료를 해드리고 싶은데 귀찮아요. 빼주세요. 너무 고생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꼭 빼셔야 되는 치아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세요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정말 꼭 발치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희는 살려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교정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 외에 구강 내에 어떤 습관들이 있으면 이거를 빨리 고쳐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습관이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항상 혀가 앞니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경우 아니면 손가락 빠는 아이들 있죠. 그리고 뭔가 생각에 잠겨있는 이 아이가 보시는 것처럼 앞니 사이로 치아를 들이밀고 혀로 앞니를 다 밀어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치아가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 위에 앞니들이 뻗어지고 아래 앞니들이 기울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습관들은 반드시 해결을 해줘야 된다. 이 습관을 없애기 위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이 너무 오래 지속된다 하시면 치과에 가셔서 선생님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 조절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는 경우는 윗턱이 과하게 발달하거나 아래턱이 과하게 발달하거나 아래턱이 못 자라거나 하는 이런 성장을 조절할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인 경우에는 성장 조절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장 조절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성인이 됐을 때 반드시 수술적인 방법으로만 해결을 해야 되는 환자가 되기 때문에 성장 조절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잘 의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교정치료가 그렇게 만만한 치료는 아니에요. 기간도 오래 걸리고 아이들도 고생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수술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어린 나이에 하는 게 더 의학적으로 덜 고생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그렇고요. 치료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원인에 따라서 윗턱이 많이 자랐으면 윗턱을 덜 자라도록 장치를 써야 될 거고 원인이 아래턱이 덜 자란 거면 아래턱을 잘 자라게 하도록 하는 장치를 써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걱턱이라고 하는 아래턱이 너무 많이 자라는 아이들이라면 윗턱을 아래턱에 맞춰서 자랄 수 있도록 자라는 성장의 방향을 바꿔주는 장치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생스럽긴 하지만 이런 치료들을 통해서 골격을 바꿔줄 수 있고 교합을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이 있는 아이들의 성장 조절 치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장 조절 치료 시기를 놓쳐서 수술을 해야 되는 성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만 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수술하고 교정치료를 같이 해야 되고요. 수술하기 전에 교정치료하고 그 다음에 턱뼈의 위치를 바꿔주는 수술을 하고 마무리 교정치료를 하는 단계로 치료를 해야 되고 치료기간은 수술을 병행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요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성인 환자에서 교정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교정치료 시기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다음 주에 교정치료 저는 이제 성장 전체적인 거에 대한 거를 교정치료에 대한 거를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저희 병원 저희 과에 교정과에 성인 환자분들 중장년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데요. 50대 이후의 교정치료 환자분들이 요즘 최근에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저 말고 그 교수님이 한 분 더 계셔서 다른 교수님께서 다음 주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실 거라 저는 오늘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성인이 교정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요, 일을 해넣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해놓고 보철치료를 해야 할 위치에 치아가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치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원래 위치에다가 치아를 옮겨놓고 나서 치아를 해넣어야 되기 때문에 교정치료를 하지 않으면 보철치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아랫니들이 나이를 먹으면 뒤에 있는 어금니들이 앞으로 조금씩 평생 동안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아래 앞니들이 너무 겹쳐져가지고 잘 닦기가 힘들어요. 아래 앞니가 많이 틀어져요 하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양치질이 잘 안 되고 치석이 많이 생기면 치주도 나빠지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교정치료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경우가 기억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이를 뺀 상태로 그냥 방치를 하시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빠진 공간 내지는 반대 방향으로 치아는 고정된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시기에 보철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치를 하시게 되면 이를 바로 해 넣으셔야 되는데 바로 해 놓으실 수가 없고, 또 임플란트라는 걸 하더라도 임플란트는 시술해 놓고 나서 최소 3개월 이상은 그 자리에 임플란트 시술한 것이 잘 고정이 되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치아가 그 자리에 잘 유지되고 있도록 유지 장치라고 하는 것을 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교합이 너무 심해서 씹지 못하신다면 교정치료와 수술을 병행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케이스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다가 임플란트나 보철 이가 없으니까 이를 해 넣으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해 넣질 못하셨는지 어금니 위가 없는 쪽 물리질 못하면 그 반대쪽으로 정출이라고 하는데 계속 내려와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임플란트를 해 넣더라도 이렇게 크라운이라고 하는 보철물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치아를 원래 위치로 밀어 넣는 교정치료를 하셔야지만이 보철치료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금니는 뒤로 갈수록 앞에 치아보다 높이가 낮아요. 그래서 뼈 쪽으로 많이 들어가야지만이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임플란트는 식립을 해놓고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을 먼저 해놓고 이 치아를 원 위치로 밀어 넣어서 교정 치아를 그러니까 해놓고 나서 여기 위에다가 크라운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의 나이는 79세세요. 지금 저한테 교정치료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교정치료는 나이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보시기에 조금 무섭고 많이 아플 것 같고 힘든 장치가 이렇게 입천장 쪽에도 있고 바깥쪽에도 있지만 어쨌든 시간에 이 어금니를 뼈 쪽으로 다시 밀어넣는 작업을 해서, 그럼 옛날에는 그 임플란트 없고 그럴 때는 저렇게 교정치료 안 했을 텐데 어떻게 했어요? 그 보철을 어떻게 했어요? 저렇게 안 했을 텐데 옛날에는 인위적으로 치아를 신경을 죽이고 그 다음에 치아를 깎아서 그리고 나서 씌운 다음에 아래치아, 대합치에다가 보철 치료를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을 한번 죽이고 치아를 깎아서 씌우게 되면 그 치아는 수명이 있거든요. 보철물은 자연치아 상태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그렇게 치료하고 있지 않고 교정치료를 통해서 치아를 원래 위치로 옮겨놓고 나서 반대쪽에 보철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치료 전에는 치아가 이렇게 밑으로 처져 있었어요. 어금니 정출이라고 하는데 반대쪽으로 많이 처지게 돼요. 올리는 치아가 없어서 여기 빼시게 되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치아를 뼈로 다시 이렇게 재위치시켰고요. 그래서 공간이 확보되니까 여기다 일을 해놓으실 수가 있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를 발치를 하고 나서 그대로 방치를 하시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치아가 계속 내려오고 정출이 되고 옆에 치아들이 쓰러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보철 치료를 해 넣으시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한데 그 뺀 자리가 아물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임플란트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리셔야 되는 기간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보철 치료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투명하게 본인의 이 모양대로 생겨있는 유지장치라고 하는 거를 보철이 들어갈 때까지 하셔야 된다라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병원이 다른 병원 교정과 물론 서울대나 연대나 상위기관에서도 다른 병원에서도 시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 병원만큼 특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랑 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뭐냐면 3차원적으로 저희가 치아를 재구성해서 치아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CT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지금 치아가 CT라는 영상을 찍으면 이 치아가 구강 내 못 내려오고 이렇게 옆으로 쓰러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CT를 찍고 이 찍은 CT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 치아를 어떻게 끌어내려야 되겠는가를 3차원적으로 미리 가상으로 치아의 위치를 옮겨봅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해보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치아가 그냥 이렇게 끌어내리면 이 치아를 건드려서 이 치아를 상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치아 이동의 방향이 다시 뼈 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었다가 돌려서 아래로 내려야 된다라는 거를 엑스레이 사진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3차원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걸로 재구성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다른 환자 경우인데 보시는 것처럼 매복치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매복치가 있고 충치가 너무 심해서 뿌리만 남았고 그 뒤에 어금니가 있기 때문에 요 치아는 뺄 거고 요 치아를 요 자리로 하나씩 옮겨드리는 교정 치료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앞니하고 작은 앞니 사이에 송곳니가 있다. 원래는 송곳니는 요 뒤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치아가 이 앞니들 앞쪽에 있는지 아니면 입천장 쪽에 있는지를 이 엑스레이 사진만 갖고는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치아가 연구치가 이 앞니 뿔이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건지 아니면 혀 쪽 뒤로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CT를 찍어서 보니 여기 있구나. 앞니보다 입천장 쪽에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위에서 봤을 때 여기 앞니 두 개 사이 뿔이 뒤에 있구나를 확인했고요. 이렇게 있네. 그러면 이 치아를 어디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구나 를 3차원적으로 저희가 가상으로 미리 치아를 움직여 봅니다. 이렇게 하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자랑하려고 갖고 왔고요. 이렇게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교정 치료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그 할리우드 영화 배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앞니의 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교정 치료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또 하나 대한민국이 낳은 스포츠 스타죠. 이렇게 앞니 돌출이 되게 심했던 분이신데 교정 치료 후에 굉장히 가지런하면서도 적정한 돌출도를 가진 교정 치료에서 굉장히 예뻐진 경우로 많은 선생님들이 활용하고 계신데요. 어쨌든지 간에 김여상 선수 같은 경우에도 교정 치료를 통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많이 회복이 된 경우죠. 간단하게 저희 병원 교정과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들의 교정 치료, 성인, 그 다음에 투명 교정 치료, 수술 환자들의 교정 치료, 설치 교정 치료, 그 다음에 성인 환자들 아까 말씀드렸던 고철하기 위해 교정 치료까지 모든 종류의 교정 치료를 저희 병원 교정과에서 두 분의 전문의와 저와 김정은 선생님 이렇게 두 분의 전문의와 전공 선생님들 그 다음에 직원분들 교사분까지 치료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정 치료 언제 할까요? 적절한 시기는 일단 만 6세에 어금니하고 연구치가 나오고 앞니가 나오면 파노라마라고 하는 엑스레이를 치과 가서 반드시 찍으시고 그 다음에 그 매복치나 또는 그 유착치나 결손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니가 거꾸로 물린다면 6세 이전에라도 어린 나이라도 반드시 교정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치아 자체가 건강하고 잇몸이 건강하면 교정 치료 자체가 안 되는 나이는 물리학적인 나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교정 치료를 하고 싶다 하시면 근처에 있는 치과 선생님과 의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문 받을게요. 네. 5학년이요. 네. 5학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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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아이가 턱의 모양, 치열 모양 자체가 뾰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평소에 코로 숨을 잘 못 쉬는 아이는 아닌가요? 이불을 벌리고. 네. 빙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코로 구호흡이라고 하는데요. 코로 숨을 못 쉬는 아이들은 입을 벌리고 숨을 쉴 수밖에 없어요. 왜? 살아야 되잖아요. 코로 못 쉬는데 입으로라도 숨을 쉬어야죠. 그렇게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혀의 위치가 아래로 떨어지고요. 혀는 위턱뼈하고 아래턱뼈 중간에 항상 그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입으로 숨을 쉬면 혀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위턱뼈가 좁아져요. 위턱뼈가 좁아지면서 지금 얘기하신 전형적인 V자 모양의 악봉을 갖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열상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위턱뼈의 발달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성장 조절 치료가 필요한 아이일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엑스레이, 카메라 사진, 모형 검사가 필요한데 교정 치료가 필요한 아이인지 아닌지는 어머니께서 지금 얘기하신 그 증상만 갖고는 필요한 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아이인지 아닌지는 저희 병원 오셔도 좋고요. 근처 가까운 치과쌤하고 한번 의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갈이는 얘기가 좀 달라요. 교정 치료가 아니라 이를 갈게 되면 윗니하고 아랫니가 만나서 계속 이를 바득바득 갈게 되면요. 치아에 마모가 일어나는데 한 번 갈아서 없어진 치아 조직은 평생 재생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갈이 방지 장치를 밤에 끼고 자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치아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치료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아 조직은 한 번 없어지고 나면 가역적으로 평생 비가역적으로 다시 생겨나지가 않기 때문에 이갈이가 아주 심한 아이들이라면 나중에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닳아서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갈이가 아주 심한 아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꼈다 뺐다 하는 가철성 장치를 밤에 꼭 잘 때는 끼고 자야 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안 씹는 것 자체가 질긴 거를 싫어하는 아이일 수 있고요. 그 안 씹는 원인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교합이 잘 안 맞아서 안 씹는 아이인지 그게 먼저 감별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면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